지난 7월 우리 학교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임금갈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착취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해당 사태에 대한 인문대학생회의 대응, 서문과 대학원생의 입장문 발표 등이 이어지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문과 대학원생 임금갈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서문과 교수들이 공동관리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과 인건비를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와 같은 사안을 밝혔는데요. 상근감사실이 지난 2월에 작성한 특정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서문과는 2014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과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즉,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추천한 후 업무를 시키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강의보조 장학금인 비형장학금을 공동관리계좌로 반납하도록 해온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원생들은 감면받은 돈을 공동관리계좌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약 8,700만 원은 학과 행사 운영에 쓰였습니다. 교수들은 이에 2009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실은 해당 서문과 교수 5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부당하게 거둔 돈을 법인 회계로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였으며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문과 교수들은 정부 연구산업의 대학원생 장학금도 회수해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석박사 인재 양성사업 BK21플러스 사업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 감사팀이 지난 3월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서문과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K21플러스 사업의 연구장학금 일부를 거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수된 총 4,900여만 원을 세미나 운영과 도서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는 일괄 회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의 공동관리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경고 권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문과 교수진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학과에서 공동관리금을 운영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언론 보도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의 심각한 문제점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규정을 잘 준수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생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인문대학생회는 공식 SNS 계정에 입장문을 게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문과 대학원생 인건비, 장학금 갈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학생회 정부회장은 지난 8월 피해 대학원생과 전국대학원생 노동자 조합이 서문과 교수진을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발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문과 소속 모 교수는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 인문대학생회 정부회장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이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서문과 신고인을 형사고발 대상자에 포함시켜 신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모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신고인에 대한 고발 취소를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명예훼손 고발을 강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문대학생회는 지난 10월 5일 입장문을 통해서 인권센터 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인권센터 신고가 학부생에 대한 교수의 협박임을 규정하며 교수-학생 간 위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감사실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존재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문과 대학원 내부 부조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 당사자 교수들의 적합한 처벌을 위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문대학생회는 서서문학과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해왔는데요. 이러한 인문대학생회에 대해서 서문과 대학원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난 9월 17일 학내 익명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서서문학과 대학원 재학생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17명 중 15명이 공동 작성한 이 입장문은 인문대학생회와 서문과 대학원생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입장문 전반에 걸쳐서 서문과 대학원생 임금 갈취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 서문과 대학원생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학과가 자체적으로 BK 장학금을 정상화했으며 2018년도에는 비형 장학금에 대한 정상화 또한 이루어져 학과 내 자정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적합한 장학금 운용 시스템의 고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당사자로서 권익보호에 대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문대학생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 진행 전 서문과대학원 재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문과대학원생 전체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었고 대학원 재학생 일부가 2차 가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정당한 조치와 보상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대학원생 성명서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해 있었던 A교수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측면이 크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성과 교수님들이 이제 말로는 뭐 학과의 문화를 많이 정상화하실 거고, 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라고 하시지만 전혀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교수님들 사이의 자정이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서서문학과는 A교수 성추행 사건 이후 대학원생 연구지원금과 장학금 공동관리라는 중대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학내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는 진정한 학과 내부의 자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포커스, 육경은입니다.